지구에서 우주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달, 태양, 그리고 은하수를 넘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이어지는 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주의 진짜 크기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죠. 그런데 이 압도적인 규모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우리 존재의 의미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믿을 수 없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지구는 태양계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천체는 바로 달인데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속 100km로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160일이 넘게 걸립니다.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운전만 해야 겨우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검은 우주 공간 속에 떠있는 푸르고 연약한 구슬처럼 보이는데 이 광경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달을 지나 더 멀리 나아가면 태양을 만나게 되는데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거리를 1천문단위, 즉 1의 이유라고 부르며 태양계 내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죠.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런 빛조차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가 걸립니다. 만약 여객기를 타고 태양까지 간다면 어떨까요? 시속 900km로 날아가도 무려 19년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이렇게 먼 곳에서도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우리의 이웃 행성인 화성까지의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 약 5,4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두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정반대편에 위치할 때는 최대 4억 킬로미터까지 벌어지죠. 여객기로 화성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최소 50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사가 화성에 보낸 탐사 로버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적 성과인지 실감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행성 간의 거리와 복잡한 궤도 계산을 모두 해내야 하니까요.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해왕성이라는 얼음 행성이 있는데 지구에서 약 45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빛이 해왕성까지 도달하는 데만 4시간 15분이 걸리죠. 그런데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서는 훨씬 더 멀리 간 것도 있어요.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하며 지구에서 22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먼 곳까지 간 것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자 하는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을 상징하죠. 1990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제안으로 보이저 1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렸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 사진입니다. 60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본 지구는 광활한 우주 속 아주 작고 희미한 점으로만 보였죠. 세이건은 이 이미지를 보며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였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그저 작은 점일 뿐이지만 그 안에 인류의 모든 역사와 문명이 담겨 있으니까요. 태양계의 가장자리에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이론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얼음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구체는 태양으로부터 무려 10만 천문 단위, 약 1.9광년까지 뻗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죠. 이곳은 태양의 중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으로 성간 공간과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풍이 성간 물질에 의해 차단되는 지점을 헬리오포즈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태양계가 끝나고 진짜 우주 공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르트 구름은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은하계로 향하는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데도 거리는 무려 41조 3천억 킬로미터, 약 4.4광년이나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거리를 측정할 때는 천문 단위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광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의미하는데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속 17km로 날아가는 보이저 탐사선으로도 7만 년 이상 걸리거든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성간 여행이 얼마나 어려운 도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은하인 은하수로 시야를 넓혀볼까요? 은하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나선 은하로 수천억 개의 별들을 품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은 또 자신만의 행성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가 만들어낸 전파 거품이라는 개념인데요. 지구에서 약 100광년 반경 안에 우리가 송출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호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 거품 밖의 우주에서는 인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은하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 우리의 신호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할지 모르는 문명들은 인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은하수를 벗어나면 진짜로 상상하기 어려운 은하간 공간이 펼쳐집니다.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이라는 작은 우주 이웃에 속해 있는데 이 그룹은 약 1천만 광년에 걸쳐 흩어진 50개 이상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큰 나선 은하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은 외소 은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부 은하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빛이 이동하는 데만 1천만 년이 걸리는데 이 규모는 우리 은하 내부의 어떤 거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은 거의 텅 비어 있는 고요한 황무지로 우주의 광대함을 실감하게 해주죠. 국부 은하군보다 더 큰 구조도 존재합니다. 바로 천여자리 초은하단인데 지름이 약 1억 1천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수천 개의 은하와 최소 100개 이상의 은하군 및 은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별과 행성의 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런데 천여자리 초은하단도 더 거대한 구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라는 것인데 하와이어로 엄청난 천국이라는 뜻을 가진 이 구조는 5억 광년 이상 뻗어 있고 질량은 태양의 1000조배에 달합니다. 은하단, 초은하단, 수많은 천체들이 중력과 운동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에는 거대 끌개라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는데 이곳은 주변 은하들에게 엄청난 중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국부 은하군, 심지어 천여자리 초은하단까지도 이 거대한 구조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죠. 이런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무언가의 일부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거든요. 우주 탐험의 최종 경계는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입니다. 직경이 약 930억 광년에 달하는 이 놀라운 공간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을까요? 답은 우주 팽창에 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해왔고 그 과정에서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천체들 사이의 거리도 점점 멀어진 겁니다.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공간이 계속 팽창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나이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일부 영역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서 우리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 우주의 진짜 크기는 아무도 모르며 어쩌면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주에는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역, 은하계 전체, 그리고 수많은 경이로운 천체들이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팽창하는 우주의 심연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겸손하게 만듭니다.